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컵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현역 때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폴 피어스라는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무지성 비판 비난 방송은 아니고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레전드가 이렇게 추하게 늙는 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말 그 가슴 아픈 컨텐츠를 하나 찍을까 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스카티 피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정말 피펜도 좋아했었고 또 폴 피어스는 제가 보스턴에서 유학을 했을 때 제가 그때 경기장을 갈 때마다 피어스가 상당히 저를 많이 챙겨줬었어요. 그래서 피어스는 뭐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또 올스타전 때도 따로 인터뷰도 했었고 참 여러모로 좋아했던 선수였는데, 이렇게 늙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폴 피어스의 망언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폴 피어스가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첫 번째 멘트는 저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드웨인 웨이드보다 더 나은 선수다, 더 나은 커리어를 지녔다, 이 부분 같은데, 모든 NBA 선수들 뿐만 아니라 뭐 그냥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는 이런 자신감, 자존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공감을 받지 못했을 때 받는 조롱, 비판, 비난, 힐난들은 또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폴 피어스가 한 생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드웨인 웨이드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르브론 제임스, 샤킬 오닐과 데뷔 초반에 뛰었더라면 나 5번, 6번 우승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어스가 이 얘기를 하자마자 트위터, 또 유튜브를 비롯한 모든 미디어가 일제히 이 말에 주목했죠. 그리고 방송인으로 변신했었고, 폴 피어스와 커리어 거의 뭐 같은 시대를 뛰었고 나이도 비슷한 제일런 로즈가 곧바로 통계로 반박하고 나서 조리돌림합니다. 로즈가 피어스의 인터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웨이드는 퍼스트 팀에 2번 들었다, 피어스 퍼스트 팀 경력 없다, 전체 올 NBA 경력도 웨이드는 8번인 반면에 피어스는 4번이 끝이다, 웨이드는 3차례 올 수비팀에 뽑혔지만 피어스 한 번도 없다, 득점한 경력도 웨이드가 피어스보다 앞선다, 우승 반지 웨이드는 3개인 반면 피어스는 1개뿐이다. 네, 조목조목 잘 지려 밟았죠. 그러니까 물론 뭐 수상 경력, 그 다음에 또 누적 기록들이 그 선수의 가치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슷했을 때 이런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지, 지금 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피어스가 비빌 언덕은 사실 없거든요. 지나친 자신감의 표현이 약간은 폴 피어스 본인의 주가가 도리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드웨인 웨이드는 16시즌 뛰었고요. 폴 피어스는 19시즌 뛰었습니다. 웨이드는 1056경기를 뛰면서 말년에 그렇게 본인의 기록을 많이 깎아먹지 않았죠. 평균 22득점, 4.7리바운드, 5.4 어시스트, 1.5 스틸, 손도 굉장히 빠르고 수비도 잘하는 선수였죠. 3점은 최대 약점이었지만 웨이드처럼 키가 크지 않은 가드가 야투 48%면 엄청났던 거고요. 자유투 76.5%, 그리고 NBA 우승은 총 3번 차지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오기 전에도 이미 샤킬 오닐과 우승을 달성했었고, 그때가 3년 차였죠. 파이널 MVP 1회, 퍼스트팀 2번, 세컨팀 3번, 서드팀 3번이니까 올 NBA 팀에 총 8번 선정이 됐었고요. 득점왕 1회, 그리고 수비 세컨팀 총 3번이었습니다. 수비도 굉장히 잘했던 선수였고요. 폴 피어스는 주로 뭐 2번과 3번도 많이 봤었는데 19시즌 뛰면서 1343경기나 코트를 누볐습니다. 뭐 자기 관리는 잘했던 선수였죠. 19.7득점, 그리고 5.6리바운드, 3.5어시스트, 1.3 스틸, 그리고 별명이 더 트루스일 정도로 정말 뭐 진짜 백이었죠. 바로 샤킬 오닐이 폴 피어스의 아주 훌륭한 클러치 능력을 보면서 직접 지어준 별명입니다. 야투는 44.5%, 3점은 훌륭한 선수였죠. 좌우 스텝백도 쐈고 풀업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36.8%, 좋은 편이었습니다. 자유투 80.6%, NBA 챔피언은 1회였죠, 2008년. 그리고 파이널 MVP도 그 해 받았고, 세컨팀 1번, 서드팀 3번. 드웨인 웨이드의 기록에 비하면 뭐 초라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비교 불허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어스의 저 이야기가 그렇게 큰 공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에 폴 피어스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리퍼들을 동반한 굉장히 문란한 파티 장면이 라이브로 송출됐어요. 뭐 약간은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그런 저질스러운 몸동작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해당 영상에
뭐 술, 담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마리아나를 흡연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방송됐습니다. 피어스는 공인이죠. 동시에 방송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거리낌 없이 나 그저 즐기고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다음날 피어스는 ESPN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죠. 방송국이 나를 고용한 건 이런 영상 찍으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문제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공인으로서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됐는데 마리아나 빨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스트리퍼들 데려와가지고 그런 파티를 했다니 당연히 ESPN에서는 해고 통지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해고 이후에 피어스의 반응은 더 큰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라면서 아무런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때 폴 피어스의 나이가 77이니까 44살이거든요. 진짜로 너무 철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 또 하나 르브론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죠. 르브론 제임스와 폴 피어스는 7살 차이지만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많이 맞붙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블랜드에서 뛰었을 때 1기 시절에도 많이 붙었고 르브론 제임스가 마이애미로 이적한 이후에도 플레이오프에서 줄곧 맞대결을 펼쳤죠. 자,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최근 들어서 레이커스가 우승을 노리기 위해선 르브론 시대를 끝내야 한다. 대신에 돈치치 에라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첨언을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폴 피어스가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주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었죠. 물론 긍정적인 이야기도 했었어요. 야, 르브론 제임스랑 붙잖아? 그러면 내가 다음날 움직이질 못하겠더라. 아주 그냥 돌덩이야 돌덩이.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피어스가 2008년 우승 이후에 르브론 제임스에게 제일 많이 졌습니다. 특히나 마이애미 버전 르브론에게는 뭐 줄곧 패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르브론을 평가절하했었죠. 그리고 역대 올타임 베스트 5를 뽑는 과정에서도 르브론 제임스를 제외했습니다. 뭐 본인의 주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피어스가 르브론과의 그런 라이벌리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칼말론이 마이클 조던을 탑3에 넣지 않듯이 비슷한 거죠. 칼말론도 굉장히 없어 보였거든요. 칼말론은 마이클 조던을 베스트 5에서도 뺍니다. 네, 폴 피어스 역시도 뭐 비슷한 그런 승부욕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싶지만 생각이 아닐까 싶지만 좀 없어 보이긴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스테픈 커리가 우승하잖아? 그럼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대화를 나누게 될 거다. 왜냐고? 르브론 시대에 커리가 5번째 우승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커리가 이 시대를 이겨낸 셈이 되는 거다. 4번 우승이 르브론을 제치고 5번째 챔피언에 오른다? 더구나 커리는 만장일치 MVP를 받은 선수다. 우리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니지만 메시지도 아예 공감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메신저가 폴 피어스고 거기다가 이제 르브론 제임스의 이름이 양념처럼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 커리 우승하고 나서 얘기해라. 르브론이 먼저 우승하면 뭐라고 할 거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커리가 우승을 한다면 르브론 제임스와 커리가 붙을 게 아니라 커리가 마이클 조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폴 피어스는 또 제가 만나봤던 폴 피어스는 깡이 진짜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나이트클럽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아서 복부에 칼을 찔립니다. 10방 이상 찔려요. 그리고 나서 그 해당 시즌 때 아주 문제없이 잘 뛰었습니다. 심지어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어요. 그 정도로 칼빵을 맞고도 불사조처럼 경기를 뛰고 그리고 예전에 알 해링턴 앞에서 트래시 토크 하면서 멋지게 스텝백을 넣는 장면들, 그리고 제가 만나봤던 폴 피어스의 그런 몸짓이나 또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현역 때 너무 멋있었죠. 그래도 결과를 보여줬던 선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도 본인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 엄청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NBA 역사상 최고의 득점은 나 자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인스타로 봤었거든요. 내가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트레이시 맥그레디, 알렌 아이버슨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조던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코비나 트레이시 맥그레디를 얕보는 건 아니었어요. 맥그레디, 이거 좀 어려운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맥그레디보다는 포스업을 잘했다. 나는 마이클 조던보다는 3점이 나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이들보다 훨씬 더 나은 득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겸손한 이야기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자신감은 차고 넘치는 선수예요. 그런데 커리어 하이 평균 득점이 2005-2006 시즌, 제가 한창 이 시즌에 폴 피어스 라커룸에서 만나서 인터뷰했던 그때입니다. 제가
보스턴 홈 경기는 다 갔었으니까 26.8득점을 올렸지만 득점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 역사상 최고의 정말 퓨어 득점원이다, 아주 정통적인 득점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그래도 득점왕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폴 피어스는 캘리포니아 출신이죠. 캘리포니아 잉그루드에서 태어났는데 보스턴과는 인연이 없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보스턴, 매사추세츠까지는 비행기로 6시간 걸립니다.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길고 먼 그런 거리에 있는데 폴 피어스는 보스턴이 낳은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하나이죠. 그리고 친정 사랑은 여전합니다. 자, 제이슨 테이텀을 아주 많이 감싸기도 했었는데 제이슨 테이텀이 모두가 싫어하는 프랜차이즈인 보스턴에서 뛰기 때문에 테이텀은 과소평가 받는 거다. 심지어 예전에 레리 버드도 그러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넌지시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살짝 알리는 그런 멘트였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기를 빼잖아, 테이텀이 르브론이나 커리, KD보다 더 나아. 또 이렇게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후배 사랑은 뭐 엄청나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티브 커 감독이 올림픽 때 테이텀 벤치에 앉힌 거, 그거 스티브 커 감독이 보스턴 싫어해서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와닿지 않았던 건 그럼 데릭 화이트도 안 쳤겠죠? 그렇지 않나요? 자, 또 하나는 파이널 MVP인 제일런 브라운은 대표팀에 뽑히지도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친정사랑, 보스턴 후배 사랑은 보스턴 후배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 형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은 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마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메신저가 문제라는 거.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마치 뭐 저처럼 또 보스턴과 뉴욕의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내기 공약을 걸었습니다. 보스턴이 지면 내가 20마일 걸을게. 1마일은 1.6km거든요. 곱하기 1.6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스턴이 결국 졌습니다. 졌고 실제로 20마일을 걸었어요. 물론 폴 피어스가 맨발로 걸을게라고 했는데 그 맨발 공약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맨발로 걸으면 위험하니까 신발을 신고 실제로 32km 걷기 공약은 실천했어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멋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짜 입에 자물쇠 채우고 싶어. 이후에 뉴욕 닉스, 야, 보스턴 부상당했잖아. 부상당한 보스턴 이긴 거야.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박살날 거야 라면서 뒤끝 장렬했는데 요거는 또 맞췄습니다. 네. 어쨌든 뭐 본인이 내뱉은 그런 내기를 또 직접 몸소 실천한 부분들은 오케이. 그런데 야, 진짜 보스턴 친정은 엄청나게 사랑하는구나. 여전히 셀틱스 팬들이 피어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있구나. 또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돈치치에 대한 망언으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유독 폴 피어스가 돈치치를 좀 과소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의 돈치치는 탑5 안에 들지 못한다. 그러면서 돈치치는 나한테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 특히 플레이오프에서 매번 기대 이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플레이오프에서 매번 기대 이하였다면 돈치치가 파이널의 맛도 못 봤을 겁니다. 그리고 피닉스 선즈에게 업셋을 거두지도 못했겠죠.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피어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루카를 믿지 않는다. 클러치 능력도 아직 부족하다. 피어스 본인이 클러치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눈이 높을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었죠. 돈치치가 더 이상 뚱뚱하지 않다는 주장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12월이 되면, 그러니까 시즌 개막을 하게 되면 선수들은 연습을 좀 덜 하게 되니까 12월이 되면 연습하지 않겠지. 그러면 루카는 다시 지난 5년처럼 뚱뚱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진짜 말 그대로 저주만 내린 건 아닙니다. 돈치치는 늘 38득점에 8어시스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치치는 운동 능력 없이도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극찬도 했었는데 근데 저런 식의 예언은 그냥 비난 아닌가요? 12월이 되면 연습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시즌 전보다 시즌 도중에 연습을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루카는 다시 지난 5년처럼 뚱뚱해질 것이다. 와, 나한테 저런 얘기하면 진짜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 네가 아무리 16층 계단 올라가도 너는 그냥 계속 그 몸매일 거야. 기분 너무 나쁘거든요. 근데 정작 그랬던 피어스는 커리어 내내 체중 관리를 잘 하지는 못했었어요. 굉장히 과체중 직전까지 갈 정도로 피어스는 굉장히 크고 무거운 선수였습니다. 본인도 그랬기 때문에 돈치치에게 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폴 피어스가 정말 스마트하게 농구했던 그 현역 시절처럼 언변을 좀 언행을 좀 멋있게 가져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정말 많이 좋아했던 선수였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 현직 NBA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선수였기 때문에 폴 피어스가 저렇게 아재가 돼서 헛소리만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레전드긴 하지만 요즘에 또 추한 모습 많이 보이는데 폴 피어스가 동료였던 캔드릭 퍼킨스처럼 그렇게 계속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피어스 형, 이제 말을 줄이고 지갑을 열자. 알겠지? 네, 여러분, 저도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